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볼까 하는데, 내신 등급이 떨어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저지르는 실수가 항상 있어요. 석소장이 한 6, 7년간 입시를 봐오면서 매년 이 실수는 똑같이 학생들이 반복을 하는구나 라고 느낀 포인트인데, 오늘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및 N수생 수험생들은 물론 현재 성적이 떨어질 것 같거나 이미 떨어졌거나 지속적으로 하향세인 학생들은 본 영상을 통해서 꼭 해결 방법을 인지를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학종 정성평가에 대해서 석소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입학사정관은 자동차를 살펴보고 구매하는 구매대행 실무자의 비유를 할 수가 있고, 대학은 우수한 자동차들을 끌어모으는 자동차 수집광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대학의 자동차 취향, 기호, 인재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취향에 따라 입학사정관이라는 구매 대행 실무자가 주인장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자동차들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석소장이 뜬금없이 여러분들을 자동차에 비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 자동차가 여러모로 비유하기에 가장 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자동차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가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학업 역량. 여러분의 내신 등급을 통해서 평가되는 이 학업 역량은 엔진의 출력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겉모습이 어떻든 자동차의 본질은 좋은 출력, 우수한 학업 역량으로 꾸준히 달려가는 것, 공부 및 연구활동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인데, 좋은 출력과 꾸준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1학년 때는 높은 내신 등급을 갖고 있었으나 3학년에 가까워져 갈수록 내신 등급이 낮아지는 학생들의 경우 엔진의 연비 기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일한 효율을 내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비가 낮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도 학업 분야에 있어서는 꾸준한 역량을 보일 수가 없는 학생이구나 라고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1학년 때는 낮은 내신 등급을 갖고 있었으나 3학년에 가까워져 갈수록 내신 등급이 높아지는 학생들의 경우 역시 균일한 효율을 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미 충분히 예열 기간을 거쳤고 계속해서 쭉쭉쭉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쌩쌩 달려나갈 수 있는 인재로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오를수록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신이 꾸준히 균일한 학생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표현 그대로 안정성이 높은 자동차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성적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어쩌다 한번 확 떨어진 학생들은 과연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학생들 중에서 태초에 내가 타고난 엔진이 낡아서 앞으로 빨리 달릴 생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나, 엔진에 있는 기름통에 구멍이 뜬금없이 났는데 이것을 달고 계속 달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엔진에 기름때가 껴서 학업수행 의지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혹은 청소년기 사춘기가 와서 딴 길로 빠져서 길가에 돌이 튀어올라 피스톤 기관에 끼어서 시험지를 밀려 쓰거나 집안에 줄초상이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등등 엔진이 문제를 일으킨 요인이 무엇이며 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등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문제는 이 어필하는 단계에서 조금 삐끗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비교과 활동, 스펙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등급이 엔진이라면 비교과 활동은 차를 구성하는 엔진 이외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차의 색과 형태를 알려주는 차체부터 시작을 해서 바퀴, 라이트 등등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들 모두 미리 입학시켜서 1년 동안 굴려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자동차에 비유해보자면 입학사정관들은 차의 엔진, 바퀴, 라이트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자동차의 정성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는 물론 자동차가 스스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엔진, 바퀴, 라이트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같은 경운기라면 바퀴가 큰 경운기가 바퀴가 작은 경운기보다 험한 농직길을 잘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퀴가 큰 차들은 각자의 도로에서 앞으로 찾아올 지형적 불리함을 가뿐하게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라이트를 평가할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빛은 잘 나오는지, 멀리까지 퍼지는지, 오래 가는지 등등을 살펴볼 텐데, 라이트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와도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길을 달릴 수 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예요. 아무리 엔진이 빵빵하고 바퀴가 튼튼해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자동차가 길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석소장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여기서 감이 잡히셨을 텐데, 바로 엔진 내의 자동차 요소 중에 바퀴가 도전의식이고 라이트가 목표의식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좋은 엔진을 갖고 있어도 작은 바퀴를 갖고 있다면 작은 방지턱, 고난에도 차가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엔진을 갖고 있어도 라이트가 없다면 질주 중에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목표를 상실하고 헤매게 된다는 이야기죠. 좋은 바퀴와 라이트를 갖고 있어도 엔진이 빌빌대면 달려보지도 못하고 차가 멈출 수 있는 것처럼,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자동차는 엔진과 바퀴, 라이트 간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자동차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차의 브랜드만으로 차를 평가하거나 겉모습이 화려한 외제차라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거나
있지만 엔진 소리가 좋다고 부식된 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각각 출신 고등학교, 비교과, 내신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인장인 대학의 기호는 굉장히 다양하고 각 자동차들을 굴릴 도로, 예를 들면 취업, 창업, 연구, 교육 분야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퀴지름이 30cm인 경운기든 바퀴지름이 60cm인 세단이든 바퀴지름이 90cm인 덤프트럭이든 각자의 도로, 각자의 길에서 충분히 오래 달릴 수 있을 만한 밸런스만 갖추고 있다면 선발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자동차는 라이트가 빵빵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라이트가 비치는 길, 진로에 적합한 바퀴를 갖고 있고 도전의식 및 전공 적합성을 갖고 있고 안정성 높은 엔진으로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자동차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언밸런스한 상태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내신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하향세를 이루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럼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학년부터 지속적으로 내신이 떨어지는, 혹은 특정 학기에 특정 과목의 성적이 훅 떨어진 엔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뭘까요? 바로 엔진의 나쁜 효율을 감춘답시고 엔진 이외의 요소들을 튜닝해버린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뜬금없이 넣는 행위예요. 엔진의 효율이 나빠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보완해야 된다는 점은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소개서에 써놓는 내용들을 보면은 엔진의 효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차체를 내가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닦았는지, 바퀴를 얼마나 화려하게 바꿨는지, 라이트를 얼마나 강렬하게 바꿨는지를 어필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작성하는 사례들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만 적어놓는 불합격하는 자기소개서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영어영문학과 자기소개서에 영어 성적이 떨어진 2학년을 만회하기 위해서 영어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영어 연극 이야기를 작성하거나, 국어국문학과 자기소개서에 국어 성적이 떨어진 3학년을 만회하기 위해서 국문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시 발표 행사 이야기를 적는 형식인데, 분명히 이런 비호가 요소들의 매력적인 바퀴이고 발광, 빛이 잘 나는 훌륭한 라이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전후 관계없이 자기소개서에 떡하니 박아놨다고 여러분들의 성적 하향, 즉 엔진의 나쁜 효율을 커버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영어 성적이 떨어졌어도 내가 영어영문학과 가려고 이렇게 삐까뻔쩍한 스펙을 쌓았으면 입학사정관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지. 국어 성적이 떨어졌어도 나는 소설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마음이겠죠. 엔진 효율이 나쁘니까, 성적이 부족하니까 삐까뻔쩍한 차체, 비교과로라도 입학사정관의 이목을 끌어보자는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 문제의 본질이 바퀴도 라이트도 아닌 엔진 문제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엔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결국 차 뚜껑을 열어서 엔진을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과연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손을 대는 것이 좋을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엔진이 다시 멀쩡히 돌아간다는 점을 어필하거나, 엔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문제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어필을 하는 것이에요. 엔진이 다시 멀쩡히 돌아간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은 아쉽게도 원서 접수를 앞둔 수험생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 성적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남은 학기가 없어요. 그런데 엔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는 방식은 원서 접수를 앞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엔진 결함의 원인을 자기소개서에 명확히 규명해서 아예 오픈을 해서 입학사정관이 바라보는 결함 요소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이 폭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학생이라면 정확한 요인을 짚어내야 됩니다. 영어 영문학과 학생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1학기 당시 엔진 결함의 요인이었던, 성적 하락의 원인이었던 독해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어 독서 동아리에서 직접 타임 리딩이라는 활동을 기획을 해서 매주 원서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2학기에는 다시 원래 성적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 이 타임 리딩이라는 활동은 영어 연극보다는 묵직함이 떨어지고 삐까뻔쩍하지도 않은 활동이지만 매우 짧은 내용만으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엔진 결함, 성적 하향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엔진 효율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의심을 해소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 학생의 경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독해력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공부를 대충 해서 성적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정확히 독해력만의 문제다라고 규명을 시키고 문제의 규모 자체를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가 영어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독해력 쪽에 살짝 애로사항이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의도한 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에만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학생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국어국문학과 학생을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적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공부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을 빠르게 읽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학기가 지날수록 양이 늘어만 가는 비문학 중심의 내신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록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졌으나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특히 국문 동아리에서 운영했던 문학 멘토링 활동은 전교생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교내 멘토링 활동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시 발표 대회와 같은 삐까뻔쩍한 활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자가 국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점과 더불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잘 어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문학 멘토링 활동을 주도했다는
국어였다는 것으로 봐서 이 학생이 성적이 나쁠 수는 있어도 학교 내 친구들 내 평판상에서는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구나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는 것을 입학사정관에게 암묵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결국 이 지원자의 엔진 자체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구성에 따라서는 엔진 효율은 조금 안 좋아도 국어 국문학과라는 전공에 대한 라이트가 굉장히 빵빵한, 국어를 정말 좋아하고 전공 적합성이 정말 뛰어난 자동차구나, 내신이라는 도로 외에 문학계 등단이라는 이 학생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한 도로에서는 굉장히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겠구나 라는 평가를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문항 구조상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적는 것이 가장 좋은데 굳이 1번 문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노력한 과정을 묻는 4번 문항에서 이야기해도 괜찮고, 삐까번쩍한 차체와 바퀴, 라이트, 튜닝을 자랑해야 되는 2번 문항에서 살짝 끼어가는 형식으로 언급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런 요소를 자기소개서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이 통째로 하자가 있는 결함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엔진 자체의 문제로도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의 규모를 확실하게 규명하고 축소를 시킴으로써 여러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중을 낮추는 일종의 자기소개서 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살펴보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부디 일시적인 혹은 장기적인 엔진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차체, 바퀴, 라이트 튜닝으로 자소서를 뒤덮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